예,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492호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가 이번 492호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표지고요. 분명히 저희가 마감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이번 주에 미리 또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특검 재소환과 묘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가 특검 수사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커버를 특검의 승부수, 삼성과 관련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대응은 어땠는지를 커버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거는 포토인이라고 정기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이제 한 주에 뉴스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코너를 이번 주에 소개드린 이유는 사진 보시면 아시는 분은 바로 눈치채실 수도 있겠는데요. KTX 열차 여승무원들입니다. 김승하 지부장이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저희 신선영 기자가 카메라로 포착을 했는데요. 무려 4,000일입니다. 4,000일 동안 싸우고 있는 우리 KTX 여승무원들. 이제는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상징이 돼버린 여승무원의 이 한 컷을 이번 주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과연 2017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 스토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검의 승부수, 삼성의 대응을 담았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기사는 주진우 기자가 고영태 씨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최순실 재판에 응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증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를 통해서 담았습니다.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 최순실 법정 중계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린 이유는 생생하게 법정에서는 거의 특검 수사 단계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팩트가 10%에서 20%라면 법정에서는 거의 80~90%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읽다 보면은 방대한 또 뉴스 홍수 속에서 놓친 부분, 정리 안 된 부분이 이 지면만 읽더라도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주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담긴 이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단독 보도, 연속 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비록 이제 그 박근혜 게이트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보도할 만한 또 가치가 있어서 우리 전혜원 기자가 이번에 또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와 관련된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했다라는 그걸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 전혜원 기자 모시고 또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업무 수첩 보면은 10-13-16 VIP, 그러니까 2016년 10월 13일 대통령 지시, 이걸 뜻하는 이제 메모를 저희가 입수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 메모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3번 안건으로 AA 신용등급 북한 리스크 반영이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메모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선제 타격론, 미국 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9월 9일에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 국면에서 좀 선제 타격론이 좀 거론이 되고 우리 여당 일부도 좀 동조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게 이제
그 적의 공격 의도를 감지해서 이제 위험 요소를 미리 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예,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폭파시킨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리스크, 투자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북한 리스크 통제 가능 이러면서 범부처 차원 대응팀, 북한 붕괴 시 북한 시장화 통일, 잠재 리스크 다운, 투자 효과 뭐 이런 메모들이 이제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등장. 예,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화면에 보면은 요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나와 있는 그 대목 일부를 저희가 또 이 발췌를 해서 지금 원본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메모가 뜻하는 게 또 뭔지 한번 또 검토를 또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시죠? 그쪽 부분은 예. 예,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예. 어쨌든 이 메모의 가장 핵심은 이제 선제 타격과 통일을 연결시킨 거다. 예. 그 보면은 이제 선제 타격 나오고 북한 붕괴 그다음 통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게 이제 다수 학자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는 곧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무력 보복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의 전쟁인 건데 그거를 오히려 약간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우에 뭐 한반도 확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좀 부정적인 이런 가능성을 좀 지나치게 경시하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뭐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뜬금없었지만 뭐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 최순실 씨와 모종의 교감 속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그 돌아보면 좀 그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페이지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동안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자유의 터전으로 북한 사람들 오라, 뭐 탈북민도 오라 이런 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선전포고 같기도 하고 좀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통일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대목인데 또 알고 봤더니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이와 관련된 선제 타격론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걸 좀 풍기는 그런 좀 메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 관련돼서 또 이제 그 또 다른 전문가도 좀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것과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뭐 이 북한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 이런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붕괴되면 시장화되고 북한이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져서 잠재 리스크가 떨어지고 투자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결론을 이제 메모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전문가도 조금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다. 왜냐면 당장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노동자 2만 명이 서울역에 오면 철도가 마비되는 이를테면 그냥 단순한 상상만 해봐도 그렇게 혼란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북한이 핵에다가 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사정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 보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좀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제 이 지시를 받을 때 안종범 수석이 정책조정 수석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외교안보 쪽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조정 수석이라고 해도 이런 외교안보 쪽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NSC라든지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책조정 수석한테 지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무튼 그 미르재단이랄지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일부 의혹이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국정 최고 지도자라는 분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면서도 위험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일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도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요 관련된 내용 또 추가로 또 드러난 게 있으면 또 추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성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현직 판사죠. 예, 이분이 이재용 영장 논란과 관련돼서 하나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영장 발부 기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현직 판사가 저희에게 기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굉장히 그 화제 또는 뭐 찬반 논쟁이 좀 가열될 것 같은데요. 이 현직 판사의 제안을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집 기사로 다룬 거는 대선 아젠다 점검 차원에서 재정정책을 다뤘습니다. 경제전문 이종태 기자가 다뤘는데요. 흔히 이제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모두 이제 그 국가 부채를 좀 경원시하고 경계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국가 부채 상승은 상대방에게 이제 여나 야에게 또는 이제 공격당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때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영리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또 새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된 아젠다 점검을 이번에 저희가 특집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기사 중에 하나 제가 또 일독을 권해드리는 거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연정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연합정치와 관련된 이 물음표, 한 대선 주자가 던진 물음표를 좀 진지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간에 당선자 앞에 놓인 정치 지형은 여소야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바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과연 연합정치가 실현될지 그 여부, 어떤 형태로 연합정치가 실현될지, 그리고 이 논쟁은 어떻게 지속돼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저희 청관율 기자가 다루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좀 풍성한 읽을거리가 많긴 하는데요. 예, 저희가 미처 소개는 또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뭐 저희가 이제 커버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특검 수사에 또 이 화제가 또 시선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 안 되면 이번 달 28일로 특검이 이제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또한 이제 헌재도 지금 변론기일 관련돼서 좀 추가로 잡을지 아니면 종료를 하고 이제 또 그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지 이 여부가 또 이번 주에 또 판가름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9월 말 10월부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관련돼서 여러 번 기사로 다뤘고 또 커버 스토리도 다루고 단독 기사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인 기자들 끝까지 취재하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호에서도 저희가 또 이 관련된 기사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힘있게 또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또 저희 기자들이 신나게 또 현장을 누비면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493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